예. 우리가 이제 질문이 답이다. 질문이 답이다. 첫 번째, 1, 2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독서 미팅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3, 4, 5장.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조금 하우투적인 부분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전적인 책이다 보니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내가 좀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 세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오김 사장님 먼저 한번 스타트를 어, 끊어주실까요? 저부터, 저부터요? 네, 저의 음, 오른쪽에 계시네요, 화면에서. 어, 저는 지금 제 3장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하기, 네. 여기에서 다리놓기라는 그게 좀 처음 친밀감을 형성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숨겨진 동기 찾기. 그러니까 1, 2장이랑 거의 연결되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뭐 제가 먼저 질문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동기를 찾아서 음,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일단은 다리 놓기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또, 고구, 고개 끄덕이기, 고개 끄덕이기를 통해서 동이나 협조를 구할 때 이런 훌륭한 몸짓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몸짓 언어를 많이 쓰고 또 격려 문구 사용하기. 옆에서 그렇군요. 아하, 정말요. 이렇게 격려 문구도 사용해 가면서 하고 또 그분하고 또 시선 집중하기. 펜을 사용해서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게끔 이분이 저한테 시선에 집중해 주실 수 있게끔 시선 집중하기. 그 다음에 또 사장에서는 긍정적 인상 주기에서 첫인상으로 악수, 미소, 옷차림, 개인 간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게, 당신의 첫인상은 나이와 수입, 학력, 권위, 사교성, 신뢰성을 포함해 25가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수를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첫째 손바닥을 곧게 세워 잡고 둘째는 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적이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은 평등한 입장을 나타낸다. 음, 그러니까 처음이라 저도 지금 독서 미팅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음, 오늘 독서 미팅 음. 처음이신가요? 네, 네, 아, 네, 네. 그러셨구나. 저희가 독서 미팅 할 때 아, 어떻게, 저번에는 그냥 듣기만 했었다가 지금 음, 처음으로 저 하려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세 가지 부분 정도를 내가 이 네. 부분에서 음, 본 것을 한번 음, 나눠주시고, 깨달은 것. 음, 여기 이 부분을 음,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혹은 몰랐는데, 이렇게 깨달았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적용할 것. 음, 그래서 저희가 본계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이렇게 적용하면 음, 좋겠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아, 식으로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을 음, 나눠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할게요. 다음에 이제 본계적을 기억하시면서 네, 네, 네. 다음번에 더 잘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첫 스타트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우리 이제 박오김 사장님 또 용기 내서 저 스타트를 잘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리 놓기 기술이나 인상 깊으셨던 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이어서 바로 한번 또 해볼게요. 우리 염진원 사장님 한번 네,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3장에서 그 앞서 2장에서 그 5가지 질문을 같이 섞어서 그 몸짓 언어에 섞어서 했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때 그 침묵하라 이 그 부분에서 침묵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저도 말을 막 이제 지금은 체험담을 막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이죠? 하고 이제 손짓을 하고 턱에 대고 뭐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요렇게 그 질문에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이죠? 하고 그 사람 대답을 좀 기다리고 왜 그것을 선택하셨죠? 이렇게 손바닥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몸짓을 일일이 좀 이렇게 알려주었던 게 우리가 브리핑하고 할 때 조금 적용을 해보면 제가 침묵하는 시간도 조금 벌 수 있고 그분한테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하는 거에서 좀 연관을 좀 더해서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는 111페이지인데 1초당 한 번꼴로 5번 정도 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여라. 이 부분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동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톡을 개는 손짓도 굉장히 달랐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이렇게 상대를 할 땐 조금 더 그거를 끌어다가 쓰면은 제가 조금 시간도 벌면서 그분한테 좀 동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군데 더 좀 인상이 깊었던 건 좀, 악수하는 형태였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있었다가, 제가 이제 조금 단골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뭐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책을 하거나 뭐 할 때 제가 좀 과한 행동들을 조금 했었던 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단골 손님이지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제가 브리핑하고 이럴 때 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하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이 조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부담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거 연결을 할 때도 조금 거리감 있게끔 좀 점잖은 태도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태도를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염진원 네, 사장님, 독서 미팅 많이 안 해보셨죠? 네, 그동안. 그번, 어, 네, 네, 어. 네, 근데 그렇죠. 정리를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네, 이제 독서를 하시면서 내가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또 적용해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우리 홍성미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저도 독서 미팅 처음인데요. 아, 네네. 네. 책도 다 못 읽어가지고. 네, 조금만 제가 읽으셨. 오늘 한 반 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전에만 근무를 해서 그 반 페이지 정도 읽고 이거를 현장에 가서 이 책을 읽은 내용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적용을 해보면서 질문을 제가 잘 하고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계속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 그 많이 들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안 듣고 저도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금방 읽었기 때문에 이걸 적응하려고 계속 입을
다음으로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거는 아, 제가 이제 저는 상대방의 말을 되게 잘 경청해주고, 잘 공감해주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아셨던 분인데도 얘기의 그 주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이 말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유도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경청하고, 이게 말을 내가 많이 안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고개 끄덕이는 거는 원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분의 진짜 그 니즈들이 나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하루였어요. 어,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했던 하루였어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실제 리얼 지금 체험이네요. 우리 홍성미 사장님이 어쨌든 이제 초기 사업자시고, 이제 PM 사업 지금 처음 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제 3, 4장 요쪽이 아니고 앞쪽에 좀 질문하기 부분, 그쪽 네.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고 질문해주고. 근데 네. 이거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상대의 깊은 그 속마음과 니즈가 나온다는 거를 지금 진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하시면 그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굉장히 늘 것이고, 니즈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면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빠르게 왠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서아 사장님, 약간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은데, 듣깨적인가요, 오늘? 아니요, 저 읽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눠주세요. 저는 102페이지에 다리 놓기 기술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엔 그래서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이 의미하는 건 각각의 다리 놓기 뒤에 당신의 침묵이 필요하다. 이거를 보고 너무 이제 미팅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급급해서 나의 말만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108페이지에 다리 놓기는 실제로 개방형 질문으로 과묵한 사람이나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기술이다. 내가 항상 제 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형 질문 자체를 좀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말들을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음, 이쪽인데 네. 129페이지에 보조 맞추기 주제인데, 절대로 상대방보다 빠른 속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자기보다 더 빨리 말하면 압박감을 느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같거나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 전에 그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또 이것조차 제가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 너무 막 다 알려주고 싶다. NTC 알려주고 싶고, PTC 알려주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다 보니 너무 내가 빨리 말하고 상대방이 압박감을 좀 느끼진 않았나.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미팅할 때 오히려 내가 그런 모습 좀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146페이지에 미소는 당신의 사업가 인생에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 사실 저는 좀 잘 웃는 편이라서 뭐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잘 알고는 있었지만 책에서 한 번 더 보니 앞으로도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미소가 많은 우리 김서환 사장님. 잘 들었고요. 네네.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요 보조 맞추기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말이 느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또 잘 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저도 이거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니즈 파악을 하고 상대의 그 성향이나 니즈를 완전히 알 때까지는 빠른 속도로 말을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상대의 템포에 거의 맞춰주고 질문을 되게 이제 적절하게 많이 해주는 거죠. 아까 그 다리 놓기 그런 걸 많이 해주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제는 조금 이 사람도 에너지가 올라가고 좀 리크루팅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조금 템포 빨라질 때 있거든요. 약간 이제 말이 좀 빨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말했다가 상대가 이제 집중 못하는 것 같으면 확 멈췄다가 이렇게 요런 거를 조금 이제 기술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른 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 끌려오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조 맞추기는 저는 조금 대화 처음에 할 때 좀 니즈 파악하고 이럴 때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좀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 우리 장미지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113페이지 격려 문구 사용하기. 여기에서 그렇군요. 아, 정말요? 더 얘기해 주세요. 격려 문구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변아름 그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보상을 아무리 풀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즈 파악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뭐 어떤 삶이 살고 싶은지,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딱 그 한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어디로 여행 가시는 거 좋아요? 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그 사람 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니즈 여기 정보 양을 2배 이상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통해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뭐 보상을 풀 때건 뭐 데모를 할 때건 그 사람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게 더 잘 되었던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와닿았고요. 152페이지. 성공을 위한 옷차림. 여기에서도 이제 옷차림이 저희가 중요한 거는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비즈니스 복장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네, 기본이긴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조금 약간 분리해서 조금 하긴 해요. 이렇게 뭐 좀 그전에 저처럼 이제 뭐 사업을 좀 했다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커리어적으로 좀 약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좀 저도 이렇게 약간 각 입고 막 이런 자켓 탁 입고 이렇게 좀 가고 또 그냥 좀 집에서 계속 이제 뭐 가정주부라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분명히 나올 때 되게 화장도 민낯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분을 만나면 저도 최대한 뭐 귀걸이 이런 것도 좀 빼고 조금 최대한 톤 다운을 조금 해가지고 좀 약간 수수하지만 단정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보고 너무 주눅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나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냥 좀 수수하게 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의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이제 옷차림에서도 약간 조금 분리를 조금 해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몸짓 언어 169페이지에 이제 팔짱 끼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잘 그 프레젠테이션이 막 그 사람이 잘 못 들었다 이렇게 38% 정도로 떨어진다고 내용을 기억을 거의 못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가 팔짱을 껴서도 안 되지만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만약에 팔짱을 막 이렇게 끼고 듣고 있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약간 위축될 것 같아요. 막 내 얘기가 막 안 들리나 해서 그냥 저 이거 보면 생각에 뭐 약간 그 팔짱을 풀 수 있는 액션을 조금 취할 수 있게 뭔가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팔짱을 풀고 뭔가 경계를 풀고 다시 좀 여기 좀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파악하고 있다가 팔짱을 계속 끼고 있다 이러면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팔짱 끼고 있는 사람 프레젠테이션 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 팔짱이 언제 풀리나 보자. 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풀리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하고요. 네. 우리 김보라 하자님도 밖이라서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쵸? 듣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정희주 사장님 발표되시나요? 네. 근데 방금 장민지 사장님이 하신 거랑 다 똑같아가지고. 진짜? 세 그렇게 가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의견만 뭐, 같은 음,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전자책으로 좀 보고 있어서. 페이지는, 잠시만요. 페이지 보기가 어려우시면 내용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래서 먼저 해야 되죠. 잠깐만. 이게 전자책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쭉 앞으로 넘겨야 돼서. 어디 갔지? 음, 찾기가 힘드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격려 문구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하게는 잘 안 나는데 이제 책에 이제 격려 문구라고 나오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그 사람이 더 말을 할 수 있게 좀 이런 질문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책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다고 하면은 뭐 보상이랑 뭐 제품 설명이나 이런 회사 비전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들어갈 때는 좀 힘있게 딱 들어가긴 하지만 나머지 한 30분, 그러니까 반 이상은 그냥 이제 그분의 말을 좀 듣는 거에 포커스를 맞고 정보 전달할 때만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딱 약간 좀 치고 빠지는 이제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이제 그분의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야지 내가 이 회사와 이제 보상, 그리고 제품, 이 해강북 한 권으로 그분한테 이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분의 귀에 이제 꽂혀야 되는 게 정말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뭘 원하는지 내가 많이 알아낼수록 미팅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일단 제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격려하는 문구로 그분이 좀 편안하게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완전히 초반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답이다를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방법적인 거를 터득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와닿았고, 뭐 옷차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이런 것도 아예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 진짜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루장님이랑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막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잖아요.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알았더니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옷차림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인스타로 문의가 오면은 그분의 인스타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꾸밈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보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분이랑 좀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가는 편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나머지 얘기도 너무 인상 깊었지만 좀 디테일한 이런 뭐 행동적인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해줘서 한 번 더 깊게 읽어서 이런 것들도 좀 미팅할 때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말을 잘 많이 들어주자. 이제 그게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 잘 질문하자.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뭐 경력 속에서 또 많이 이제 습득이 되셨을 거고, 잘 들었고요. 2월에 또 우리 정유주 사장님 PT 성공 노하우 나눠주시는 거 알죠? 그때 탈탈 털어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미래 사장님,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라입니다. 그냥 저는 읽었는데 딱 와닿았던 게, 음, 잠시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파트 3, 4장에서는 아, 나는 진짜 사람들의 몸짓이나 이런 게 진짜 관심이 없었었구나를 이거 너무 많이 느꼈어서 아,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팔짱 끼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거 책을 통해서 진짜 되게 많이 느꼈었던 거고 이 책 내용이 다 맨날 김연경 그룹장님이 맨날 얘기해 주셨던 거라서 진짜 계속 김연경 그룹장님 얼굴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와닿았던 문구는 189쪽에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조금 더 관심 갖고 니즈를 파악하고 음, 이 제스처 하나하나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의 몸짓 언어를 네.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사장님들 각자 이제 느끼신 부분이 오늘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좀, 뭐, 익혀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 깨달은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잘 나눠주셨는데, 저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하기에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기술 원, 첫 번째부터 나오는 이 다리 놓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의 경력이 이제 사실 10년 이상 이제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뭐가 뭔지의 파악조차 좀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그냥 이제 늘 하고 있고 그냥 늘 알고 있는 것들이 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다리 놓기라는 부분이 이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미팅 가면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되게 좀 차갑게 단답형으로 뭐, 네. 그냥 저는 뭐 꼭,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되게 숨기려고 애쓰는 굉장히 좀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당황스러운데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도 좀 어색하고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걸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상대에게 관심 있고 귀를 기울여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 놓기 기술이긴 하지만 그와 미팅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궁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이 PM을 궁금해서 뭔가 알아보고 이제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소통해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리 놓기로 이분에게 실제 니즈가 어떤지를 이제 많이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죠. 내가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됐으면 그 알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 놓기 기술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물어보고 나의 침묵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나왔고 두 번째 스킬은 뭐냐면 이거를 너무 빠르게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말끝을 흐리듯이 말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이. 왜냐면 너무 빠르게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취조하는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의미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 놓기 방법이 굉장히 이제 좋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다리 놓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의미, 정확한 의미와 그 예시를 물어보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끄덕이기, 격려 문구 사용하기 이런 부분도 다 너무 좋고 이제 여기 안 나왔던 부분이죠. 시선 집중시키기.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MBTI 많이 얘기하는데 내향형 사람들은 눈을 진짜 잘 안 마주치거든요. I형인 사람들은. 눈을 안 마주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손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손동작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사람의 약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게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해강북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오히려 더 강조시켜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손으로 가르친다든지, 그 부분을 그러면서 이 손을 움직이는 거에 시선이 약간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내 쪽으로 자꾸 나를 보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중간중간 시선을 조금 더 집중시키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여기서는 이제 펜을 이용했잖아요. 펜으로 하거나 뭐 내 손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상대에게도 임팩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활발하게 했었을 때. 손을 감추고 있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훨씬 중요하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보고 따라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많이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따라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부분이 이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이제 보조 맞추기까지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장의 긍정적인 인상 주기. 긍정적인 인상 주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첫인상. 이거는 제가 항상 IM 팩토리 강의할 때도 뭐 어떤 실전이나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항상 넣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인상.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사업가로 보여지는 복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의사가 가운을 괜히 입는 게 아니죠. 그쵸? 연예인이 화려한 옷을 괜히 입는 게 아니고 어떤 복장을 갖춘다는 거는 그 직업의 정체성을 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첫인상에 어떤 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내가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근데 내 생각에 나에 대한 관점의 90%가 4분 안에 결정된다라고 하잖아요. 4분 안에. 4분 안에 저 사람은 이미 나를 파악을 끝내는 거예요. 4분 안에. 근데 그 4분 안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이미 첫모습, 첫인상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뭐 지저분한 약간 뭐 정돈이 안 된 머리, 뭐 이렇게 복장도 그냥 너무 편안한 맨투맨의 운동화, 막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업가처럼 보이진 않겠죠. 우리가 이제 PM 주스를 파는 판매원이 아니라 내가 사업가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PT가 되고 싶으면 PT처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내가 아직 PT가 아니니까, 내가 아직 뭐 리더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PT처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 뭐 정말 SP, GP, PP 가고 싶으면은 진짜 난 C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은 정장 깔끔한 거 많잖아요. 정말 뭐 홈쇼핑 이런 데서도 진짜 8, 9만 원에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부분을 잘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성공을 위한 옷차림. 옷차림. 이게 이제 그 첫인상을 통제하는 게 여기 뭐 손바닥도 나오죠. 손바닥에서 뭔가 가르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악수를 평행한 입장에서 악수를 해라.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악수 문화는 아니죠. 이건 서양에서 이제 쓴 책이니까 좀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인사를 하는 편이고 서양은 악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미소 짓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라고 나오는데 개인의 영역 존중하기도 이제 서로한테 편안한 거리 유지하기 뭐 이런 부분 이제 나와 있는데 기술 유혹의 성공을 위한 옷차림 152페이지 또 한 번 이제 더 나오잖아요. 이 옷차림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복장이 당신의 몸의 90%까지 가릴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성, 신뢰성, 전문성, 권력, 사회적 성공 척도, 경제적 위치 등 사람들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춰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좀 중성적인 사람이 잘하거든요. 이 여자도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가적인 이미지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끌려가지가 잘 않는 거죠. 너무 여성스럽고 이랬을 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너무 막 A라인의 원피스 막 너무 예쁜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멋있는 그냥 좀 바지 정장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바지 정장 멋있게 그렇게 입는 게 훨씬 좀 멋진 것 같고 그리고 좀 핀착용도 저는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내가 뭔가 어떠한 위치로 가고 싶은 욕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인정 욕구는 누구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정 욕구만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정 욕구가 누구나 있는데, 그래서 이 핀을 보고 궁금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말은 안 해요, 저한테. 그런데 계속 제 눈을 안 보고 계속 제 핀만 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꼭 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IMM 이상 되면 저희가 핀 나오잖아요. 뭐 IM핀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갖추고 내가 현장에 나가면 저는 제대로 전투복을 입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대에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저분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몸짓 다발에 대한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쭉 읽으시면서 뭐 팔짱에 대한 부분, 뭐 얼굴을 너무 이렇게 만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팔짱을 되게 잘 끼고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좀 몸에 힘을 안 주고 기대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팔짱 끼거나 기대 앉거나 좀 이런 편인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도 제가 이제 금방 풀거든요. 이제 인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상대랑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그리고 상대도 파악할 수 있겠죠. 상대도 뭔가 파악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저희가 2대1 미팅 할 때, 2대1 미팅 할 때나 뭐 실제 현장 미팅 할 때, 이럴 때도 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첫 신규 미팅을 할 때, 첫 신규 미팅을 할 때, 뭐 이거는 몸짓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상대가 너무 창밖을 바라보게 앉게 하면은 시선이 계속 분산이 되잖아요.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누구 쳐다보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가 좀 벽을 보고 앉을 수 있게 내가 먼저 약속 장소에 가서 적절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상대는 벽을 보고 앉고 내가 오히려 반대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 배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특히 2대1 미팅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2대1 미팅 할 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
중간 사장님이 있으시고, 뭐 스폰서가 있고,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스터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브릿지와 커스터머가 같이 앉든지. 근데 이 브릿지인 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중간 그 미팅을 잡으신 사장님이. 근데 이분이 스폰서를 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앉아 있는 거는 같은 편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상대에게. 그러면 C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 초대자는. 그래서 항상 B는 C와 같이 앉든지 혹은 A와 C의, 그러니까 스폰서와 커스터머 사이에 그 중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중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든지 그렇게 앉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미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오늘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실전적인 부분이고, 완전 딥한 내용은 또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좀 금방 이렇게 조금 독서 미팅이 우리가 끝난 것 같고, 우리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신성진 사장님. 어, 네. 나눠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듣기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다 뭐 100%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나에게 임팩트 있었던 한두 가지만 나의 삶에, 나의 사업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하면서 중간중간 또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질문이 답이다 잘 이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독서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빨리 끝났죠? 지난번에 막 9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가지고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고 오늘은 좀 월 말이니까 빠르게 끝내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책은 다시 공지는 드릴 텐데 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제관념, 경제적인 어떤 청사진, 나의 틀에 박힌 청사진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에너제틱한 책이기 때문에 책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책도 바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을게요. 보이나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종료할게요. 네.